투 클립. 논란 속에 돌아온 해리포터 드라마의 3일체 유출, 갑자기 눈물의 작별을 알린 크리스 햄스워스와 토르 사망설, 그리고 미쳤다고 밖엔 할 수 없는 릴로와 스티치의 흥행 기록까지 세 가지 뉴스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혼란의 도가니가 펼쳐지고 있는 HBO의 신작 해리포터 드라마의 핵심 주연 3인방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해리포터 역의 도미닉 맥러플린, 하마이니 그레인저 역의 아라벨라 스탠턴, 론 위즐리 역의 엘러스터 스타우트. 그런데 이제 많이들 아시다시피 여기서 영화판과는 달리 헤르미온느가 유색인종 캐스팅이 되면서 일각에선 또 한 번 크게 불이 붙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헤르미온느의 배역을 받은 아라벨라는 일전 마틸다 뮤지컬의 주역 출신일 정도로 그 연기력은 입증받았거니와 연극인 해리포터와 저주받은 아이에서도 유색인종 캐스팅이 되었단 점, 더욱이 원작에서도 헤르미온느는 인종에 대한 이야기 대신 머리가 꼬부라타더라, 앞니가 크더라더라 정도만 묘사되어 생각만큼 심각하게 불이 붙어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제작사에서 이를 우려해 의도적으로 유출했는지는 몰라도 아라벨라의 오디션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을 잠재워버렸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영상을 보고 꽤나 납득을 하게 되었는데 한번 보시죠. See if they registered an emailing address. Except our post office collapsed about a month ago and they haven't updated the online coordinates. 근데 사실 이번 해리포터 드라마 캐스팅 엔트리 중 가장 큰 이야기거리라고 한다면 지난 4월 공개되었던 이슈인데요. 세베루스 스네이프 역의 파파 애쉬에두, 이쪽 또한 유색인종 캐스팅이 됐는데 파파 애쉬에두는 각종 고전 연극과 드라마, 영화에 출연하며 연기력에서 전혀 이견이 없는 배우, 심지어 햄릿 연기로 현대 셰익스피어 작품 해석의 정점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사실상 이미 정평이 나 있는 배우지요. 오케이, 배우 연기력 좋은 거 기대된다, 참 좋다. 그런데 이제 문제라고 한다면 해리포터를 아시는 분들은 앞불싸 하시겠는데 바로 이 스네이프가 해리포터의 아버지 제임스 포터에게 심각한 학교 폭력을 받았던 피해자라는 것. 심지어 아들내미인 해리도 그 광경을 직접 보고서 스네이프가 자기를 왜 여태 괴롭혔는지 이해를 했을 정도니 말 다 했지요. Hi, I'm Lily. 해서 원작에서 제임스가 한 짓은 학폭이나 하는 개자식이었는데 드라마가 되면은 아주 심각하고 딥한 개자식이 되는 거죠? 당연히 학폭도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인종차별적인 모습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것이 팬들 사이에서 우려사항으로 잡혀있지요. 심지어 극 중에는 제임스가 스네이프를 거꾸로 매달아버리는 장면까지 존재하니 이거는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미 캐스팅이 완료된 상황에서 우선은 기다려볼 수밖에 없는 바, 저 또한 해리포터를 진짜 사랑하는 포터헤드거든요. 심지어 내가 옛날에 성대모사 하면서 폰 들고 찍은 거 가끔 인스타 릴스에 뜨고 그래. Professor Harry Potter. Shut up, Malfoy. Bloody hell. Expecto Patronum. You know who. The boy who lived. crucio. 아브라카다브라. 제작진이 부디 팬들과 시청자들의 우려를 깨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You're going to die for that. 우리에게 마블의 토르로 친숙한 배우 크리스 햄스워스가 지난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Thank You, The Legacy of Thor 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해당 영상의 내용은 토르 러브 앤 썬더 당시 토르를 연기하는 크리스에 대한 인터뷰 영상이었는데요. 주목해야 했던 것은 영상의 내용이 아닌 그 아래 영상 설명란. 그곳에는 토르를 연기하는 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 중 하나였으며 지난 15년간 천둥의 신으로서 묠니르와 스톤브레이커를 들어올리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 순간을 특별히 만들어준 것은 팬들이라며 그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통해 보낸 여정을 잊지 못할 추억으로 만들어주어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전했는데요. 벌써 15년째이고 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아이언맨보다도 마블과 함께한 기간이 긴 것인데, 그러니까 뭐 감사 인사할 수 있지, 우리도 고마워요 하고 넘기고야 싶지만 어딘가 사망 플래그 물씬 풍기는 것이 계속 꿉꿉한가 해서 내년 개봉할 예정인 가장 큰 프로젝트 어벤져스 둠스데이, 그곳에서 어쩌면 토르가 사망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더불어 하필이면 데드풀과 울버린의 토르가 우는 장면이 있으니 이게 또 떡밥이 아니겠냐라는 팬들의 심리적 가심도 있지요. And what is that? Is he crying? Let's not get ahead of ourselves. Why is Thor crying? Quick, Do not tell me. speak to her. 일전 배우가 괜찮은 각본만 있다면 언제든지 토르를 연기하겠다 밝혔으나 하필이면 직전 영화가 토르 러브 앤 썬더로 대체적으로 평가가 좋지 못했으니 안타깝다는 말이 나오는 동시에 일각에서는 토르5가 이미 제작 중이고, 더 나아가 심지어는 그 감독이 영화 익스트랙션의 액션 감독 샘 하그레이브이다 라는 꽤나 구체적인 유명 스쿠퍼발 루머 또한 있기 때문에 이게 멀티버스 이슈로다가 느슨하고 가벼워진 마블의 캐릭터 사망 이슈에 긴장감을 추가하려는 크리스와 마블의 심리전인지 아니면 정말 미리 깔아두는 유언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겠다. 야, 근데 이게 토르까지 가면은 괜찮냐 이거? 23년 만에 돌아온 푸르댕댕이 귀여운 외계 생명체 스티치의 지구 적응기, 디즈니의 실사 리메이크 릴로 앤 스티치가 박스 오피스를 점령하다 못해 말 그대로 씹어먹고 있습니다. 아니, 국내에서의 성적은 사실 좀 아쉬운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현재 예상외의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실사화 릴로 앤 스티치, 그 탑건 매버릭,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성적을 넘겨버렸다 라는 것인데, 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체급 차이를 어떻게 뒤튼 것일까? 사실 이 뉴스에는 살짝 조건부가 들어가 있는데요. 5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이번 연도의 5월 26일은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로, 원래도 이 기간은 박스오피스 대목으로도 유명해서 굵직한 영화들이 요 연휴 기간 버프를 노리고 개봉하곤 합니다. 어떤 영화들이 있었느냐? 알라딘, 존윅3, 크루엘라, 콰이어트 플레이스 2, 인어공주,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 그리고 탑건 매버릭이 요 시기에 개봉한 작품들, 그야말로 가슴이 웅장해지는 라인업인데, 그리고 이 연휴 기간의 흥행 1등이 1억 6,050만 달러를 기록한 탑건 매버릭이었으나 이번에 개봉한 릴로 앤 스티치가 1억 8,3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메모리얼 데이 연휴 최고 흥행이라는 신기록을 달성. 외계에서 온 푸르댕댕댕댕이가 전투기를 탄 상남자를 따버렸다는 것. 그리고 이후에 개봉 후 첫 월요일 단독 성적에서 일전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기록했던 3,690만 달러를 앞지른 3,700만 달러를 기록해버리면서 그 미친 화제작이었던 어벤져스 엔드게임마저도 따잇해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개추하게 하루 이긴 것 가지고 왜 호들갑임? 하실 수도 있겠는데, 북미 대부분의 영화들은 보통 수요일 개봉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금요일에 개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첫 주말까지 3일 동안 전체 매출의 30-40%를 달성하는 엄청난 개봉발을 보이는데요. 이때 영화에 대한 입소문도 퍼지고 대략적인 관객평가가 내려지면서 가짜기냐 망작이냐 대략적인 판가름이 난단 말이죠. 상황이 이러니 첫 월요일 또는 다음 주말 흥행 성적으로 영화의 운명이 유추가 가능해지는데, 이 영화가 개봉발 끝나고도 지속력이 좋구나, 혹은 이 영화가 볼 사람 다 봤구나, 말아 드셨구나 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흥행에 있어서는 중요한 지표가 되지요. 익숙할 만한 예시로 지난 썬더볼츠 같은 경우 북미에서 개봉 3일 뒤 바로 제목을 뉴 어벤져스로 변경해버린 것이 이러한 현상을 이용한 마케팅 방법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물론 릴로 앤 스티치가 메모리얼 데이라는 전통의 버프를 받기는 했지만 일전 그 탑건 매버릭을 포함한 여러 작품들이 이기지 못했던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잡아먹어버리면서 꽤나 큰 신드롬을 이어나가고 있다더라. 사실 국내에서는 원작 IP가 비교적 약세이기 때문에 반응이 크지 않은데, 혹시 원작 애니를 어릴 적에 보셨던 분들이라면 꼭 한번 관람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6월 1일 드디어 오징어 게임 시즌3의 메인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예고편에서는 또 다른 게임으로 추측되는 놀이들이 또 등장했는데요.
미션 줄넘기 놀이인 꼬마야 꼬마야와 그럼 어떡하겠다는 건데? 여기 앉아서 죽겠다는 거야? 내가 도와줄게. 뭐 하는 거야? 와인 게임하지. 시즌1의 해질녘 동네 풍경을 오마주한 듯한 초저녁의 골목길에서 하는 술래잡기가 보이기도 하지요.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라 한다면 이제 여기서 제발 그만해주세요. 금자가 머리가 풀린 채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유가 아들인 용식이 술래잡기에서 죽었고 용식을 살해한 사람을 비녀 속 은장도를 휘둘러 죽인 탓이 아닌가 하는 추측과 456번 아직도 사람을 믿나? 또다시 최후의 게임 직전 만찬에 초대된 듯한 456번 성기훈과 전작 5일남과 같이 아직도 사람을 믿냐 물어보는 프론트맨 황인호. 이번 작품에서 시즌2부터 이어지던 루머 다음 프론트맨은 성기훈이 되는 것 아니냐에 대한 대답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3 6월 27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그 개구리 반찬 놀이도 좀 나왔으면 재밌었을 것 같아. 죽었니 살았니? 죽었다. 짜란.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달아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빠짐없이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여태까지 클리비앙정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세상은 네모나게 워려서 담아 이것이 싫고는 졸고는 시네마 액션 멜로 코믹 에러 호러는 잠시 앞으로 지워놔 인생의 제로함을 컷 누군가는 살기 위해 꿈을 꿔 모든 큐사인이 들리면 시작하는 거지 우리의 삶은 커다란 영화관 감각적인 감성과 남다른 스크립트 한 면의 각 완벽한 조명과 타이밍 그대와 함께라면 언제나 매직아워 각박한 일상 속에 각자의 감상을 녹여서 보여 로맨스 주인공처럼 이어지는 기대감 나대지만 내 심장 극장에 들어서서 팝콘은 세트 골라지 달콤한 향과 함께 들어서는